뚜루킹 가족. 아기 동은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아기 동은. 사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이 아니 얼마나 소박해요. 대거 등장하는 네. 응? 대통령 비방 글을 달리는 게 들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면 친윤들한테는 정치 생명 이미 끝났죠. 다 끝난 걸로 판단하더라고요. 친윤한테만 끝난 게 아니고 국민이면서 재밌습니다. 범국민적 광대가 되고 있죠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매일 시위입니다. 한동훈 탈당하라고, 나가라고, 사퇴하라고. 네, 오늘도 그 탈당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진짜 당대표인데 저렇게 앞에서 그 지금 당 앞에다가 또 어르신들이 나오시니까 우리처럼 그냥 막 사람들 막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다 하나씩 놔줘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쫙 앉아가지고 한동훈 나가라, 살모사 사퇴하라,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보니까 대표적인 친윤이라고 불리는 권성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거 보면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제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위험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윤석열은 한동훈이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제스처 보내면서 사실 저 행위도 나는 김건희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한동훈을 잘라내는 거. 네. 한 대표 가족 명의가 도용된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이런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대표가 진실을 밝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커졌어요. 오늘 권성동 의원실 페북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동훈을 쉴드 쳤어. 지금 저 김종혁이가 친한. 오늘 20일 국민의힘 최종혁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당원 게시판 이슈에 대해 발언하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거기에 보좌관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보좌진 중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싶다면 저와 관련하여 당무감사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당무감사 받을 테니까 한동훈도 받아라 이거잖아 지금. 예, 뭐 개인 정보 때문에 뭐 받네 못 받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개인 정보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면 73년생인가요 한동훈이? 그 한동훈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그 한동훈은 없다라고 확인까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확인을 못 합니까? 개인 정보를 다 털라는 게 아니라 앞자리 생년월일만 맞춰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맞다 아니다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자기 키도 공개 못하고요. 자기 두피 상태도 공개 못하고요. 자기 가슴 근육 상태도 당당하게 못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 응할 리는 죽어도 없다고 생각해요. 또 뭔가 다른 형태의 실리콘 무엇을 차고 나올지언정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 자기의 치부를 당당하게 드러내서 국민들 앞에 심판받는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삶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참전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홍준표. 홍준표도 그 가족들 이름으로 뭐 비난 글이 달렸었거든요. 나를 향한 욕설도 있다는데 숨어서 비방질하는 비열한 족속은 엄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연일 지금 이제 홍준표나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참전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되게 이거 잠재우는 거 되게 간단해요. 아니라면 공개하고 까면 돼요. 그렇죠. 당무감사하고 지금 경찰에 고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로 밝혀지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기자들이 한동훈을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한동훈은 오늘도 이제 마지못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리는 것 같고 법률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킹크랩이었나? 네. 제가 더 특별히 더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 게 누가 가족 중에 누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지금 여기저기서 다 까고 난리가 났는데 특히 우리 전용옥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쟤네는 한동훈 뽕보라나 가발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진짜 우리보다 더 심하게 놀리고 있거든요. 네. 도망가는 한동훈 자수하여 광명 찾자. 아주 그냥 매일같이 한동훈을 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날 방송에 있잖아요. 정필승 변호사 가족이
다 총동원된 이름이 나를 까고 있다 그러면 저도 경로하겠죠. 엄마 지워. 빨리 지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한동훈이 이 리스크를 길게 갖고 가면 나중에 해명이 돼도 한동훈은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돼버려요. 원래. 근데 이걸 마무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실이래죠. 사실은 그렇죠. 돼버리는 거 긍정이죠. 데이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한동훈 가족들 이름이 대거 등장하는 최용옥, 진흥정, 허수옥, 진영구, 최용옥, 진흥정, 허수옥, 한지윤 딸까지 동원된 이름이라고 하면 저렇게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성향이 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성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 한동훈 가족이 맞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올린 시간을 보세요. 다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가 있고 오늘 새롭게 밝혀진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이 글을 올리는데 최영옥이 쓴 글과 허수옥이 쓴 글이 똑같다. 그러면 이건 사실 누군가가 복붙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쓴 글이 DC 인사이드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다는 의혹이 오늘 새롭게 제기가 되면서 이거는 그렇다면 단계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작업도 했다. 그렇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쪽 애들이랑 그런 사람들이 글이 단계에 많이 올라가 있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 윤석열 탈당해라고 막 글 빗발쳤었잖아요.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만나고 그랬을 때. 네. 그럴 때 쓴 글들 보면은 되게 보면은 한동훈 작업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긴 한데 예전에 왜 해경궁 기억나세요? 트위터에 있는 글에 이름도 아니고 무슨 IP 몇 개 비슷하다고 난리하고 그거 가지고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님한테 얼마나 비난을 하고 그랬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2,650만 배는 심각하거든요. 더 심각하죠. 심각하죠. 왜냐하면 트위터는 서버를 오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내가 안 공격으로 했다라는 걸 거예요. 입증하기도 네, 어렵고 어려웠는데. 또 여기는 또 특정 성향을 가진 강력한 게시판이잖아요. 네, 아니, 올리는 그리고 글의 수도 다르고. 이거는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거 가져와봐라고 하면은 이거는 1시간 안에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오늘 또 새로운 게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이 당원 게시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거예요. 그 음주 강기훈. 김건희의 소중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통령실에서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 근데 아까 지금 보셨던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5명 동시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 9월 8일에 이 전까지 국민의힘 게시판에 한 사람이 글을 막 너무 많이 쓰고 하니까 1인당 게시글을 3개로 딱 제한을 시키거든요. 그 다음부터 가족들의 계정이 한꺼번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연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러네. 거잖아요. 게시판에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네. 하루에 3개만 써?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디가 많아지는 거죠. 동시에 생기기 시작하면 했어. 씨. 했다가 네. 되는 거고 네. 이게 가입할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실명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입할 때만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가입할 때는 내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인증번호 하나 갈 테니까 이것 좀 불러줘라고 하면 가입은 너무 쉬운 겁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또 옛날에 왜 한동훈 댓글 부대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얘네들이 언젠가 작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시 알람을 켜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딸 우리 알렉산 이름의 댓글도 152개. 이것도 치명적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딸이 썼네, 아들이 썼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니, 나왔었지만 봉사활동을 웬만 시간을 하고 미래의 봉사활동까지 땡겨서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게시물을 다 못 달아요. 그 사람들 이상하네. 했었지만 지금 이제 사실 한동훈 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 IP 조사하면은 이거는 미국인이 아니냐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VPN이에요. 자, 근데 이제 친한 조경태
당원 게시판 글 한동훈 가족이 썼다 해도 뭐가 문제냐. 잃어버리게 또 네 글자 해야지. 했어. 아니 이거 보면 아니 조경태 같은 사람들은 쫄리는 거야. 사실로 나올까봐. 아니 이거는 조경태가 학습 능력이 좋은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명선 해줘다 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 딱 금방 배운 거지. 아 저렇게 배째나 시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적반하장 시고 나가야 되겠구나. 대통령도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고 박세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 그러니까. 저기에서 사실을 좀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는 게 당원 게시판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장모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비판글을 쓴 게 아니라 그 링크만 올렸다라고 하는데 링크만 올린 게 아니에요. 네. 계속 링크만 올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비판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자 모든 그 작성자들이 글 쓰는 걸 완전 멈춰요. 그게 더 골 때리는 거지. 그럼 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네. 자 그러니까 장해찬이 조경태한테 또 반박을 해요. 나 이거 진짜. 전쟁이야 얘네들 지금. 조경태 의원님 그런 판단력이면 이제 정치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진짜 조경태가 빡칠 만한 포인트 몇 개 나옵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는 먼저 밥 사면서 잘 부탁한다고 나중에 국회의장하게 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난 전대에서는 나경원 의원 캠프를 총괄하던 분이 곧바로 친한계가 됐네요. 이렇게 의리도 없고 줏대도 없는 분이 친한계 핵심이니 그동안의 분위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한 가족 드루킹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 환영입니다. 증거 앞에서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라디오에서 후배 뒷담화나 하는 구태 정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쟤는 지금 영선이잖아. 무선 중진이야. 그것도 당 밖에. 미래의 이준석. 조경태가 5선쯤 됐을걸? 야 이건 전쟁이네 진짜. 그러니까요. 참 아니 이거의 사태가 정말 한동훈한테 곤란하게 돌아간다를 이런 걸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장해찬이 지금 여포가 됐어. 근데 그 장해찬이 지금 몸통을 지는정으로. 네. 저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참 힘들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진은정이 몸통이다라는 말까지 직접적으로 하고 나온 상황이라면 아니면 약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한동훈이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를 밝혔거든요. 그럼 진은정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째 진은정이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왜 진은정을 찍었냐. 물론 제가 봐도 진은정이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중에서는. 나이대도 그러니까 그렇고. 장해찬 논리는 뭐냐면 한동훈이가 그 가족과 명의를 외부에 맡길 가능성은 없죠. 낮고 네. 양가 어르신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진은정이다. 그렇죠. 어머니 지금 인증번호 하나 갈 건데 좀 불러주세요 하면 쉽게 되는 거고 사실 진은정이 방금 보셨지만 그 저거 뭐죠? 박스? 이게 그때 자원봉사 했었죠? 적십자 자원봉사 이때 영부인 놀이를 롤플레잉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여기서 굉장히 빡친 부분이 그런 것도 생겼던 있고 거죠.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사한테는 정치시키면 안 되겠다를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도 와이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 라인에 있던 한동훈도 똑같아. 이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사실상 물밑에서 주도하는 건 전 김건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은정에 대한 일종의 꼴보기 열등감? 엄청 싫죠. 이런 것들이 예. 같이 작동을 아니, 하는 그리고 거라고 봐요. 어디에 이미 여기에도 방어균 같은 거 붙어가지고 또 컨설팅 해주고 있을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방어균. 지금 김건희 대가리 속에는 이재명 대표 유죄 이런 건 없어요. 김건희 대가리 속에는 그렇죠. 이때 저 내 문자 익십했던 저 한동훈이 저 근본도 없는 놈을 무슨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키고 당대표 어쩌게 이렇게끔 크게끔 만들어놨는데 네가 날 배신했잖아. 근데 이 봉합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게시판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럼 저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김건희 포함 김건희 입장에서는 진은정까지 같이 죽여야 되는데 만약 의심스러운 걸로 장해찬 입장에서 이 몸통이 진은정이야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거는 완전히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들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여사님 내 카톡도 씹은 죽어보자 하면서 녹취록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여사님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장해찬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정말 당당하게 나오고 한동훈한테도 아니면 고발해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한동훈이 못하는 데에는 장해찬이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 대통령실 측에 실무하는 사람이 강기훈이라는 것은 강기훈이 이미 그쪽에서는 데이터 다 쥐고 있으면서 한동훈은
흔들고 있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한동훈이 이렇게 법률가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온갖 소송을 다 걸었는데 이번 별명이 뭐예요? 한동훈 각하 아니에요? 각하. 그거는 내는 소송마다 막 각하되고 그러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또 고발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 쫄아가지고. 뭔 말이야 지금. 자 네? 이렇게 열심히 실드 주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당내 싸움이 무서운 겁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쪽은 이미 각이 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하고 좀 심하게 막 지금 여러 번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막 주말 내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도 했네했어를 반증하는 거에 좀 가깝습니다. 시선 한번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시선 한번 돌려보죠. 저는 지금 이야기 듣기도 마찬가지지만 각이 이미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걸로 사퇴할 수밖에 없게끔까지 몰아붙이는 상황일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당대표 경선하기엔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용산 뜻이 담긴 비대위원장을 다시 뽑아. 예. 전당대회 안 하고 그 상태로 한동훈 날려버리고 친윤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주인 잃은 친한계들은 어쩔 수 없이 친윤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이 플랜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존나 불쌍하지. 그때가 준표형이 움직일 때입니다. 아니 불쌍한데 불쌍한 와중에 만약에 한동훈은 정치 생명은 끝난 거라고 보여져요. 끝난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 저는 한동훈이 쉽게 사퇴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딸과 이런 진은정 와이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이 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족 이야기 물어보는 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남의 딸 그렇게 수사하고 중학교 때 다이어리까지 다 이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딸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질문조차 못하게 합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논문이라던가 그렇게 애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들이 쓸 수 있는 아니 심지어 의사가 쓸 수 있는 그런 논문을 썼다면 이렇게 훌륭한 애를 국내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상을 줘야지. 윤석열 정권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수사한다 해봐요. 한동훈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때 카톡 지웠을 것 같지? 나 불구속으로 해주고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말자. 지금 명태균이 논개하고 있지, 이준석이 논개하고 있지, 좀 있으면 한동훈이 논개한다고 달라질 거지, 나중에 지금 십상시들 논개한다고 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려가지고 제가 이놈의 정권은 하야로 끝나겠구나라고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하는 게 권력이 지금 이미 윤석열 정권 2년 반이 넘어간 시점에서 명태균 권력, 이 김건희 권력, 한동훈 권력, 윤석열 권력 각종 권력 이 이권으로 똘똘 뭉친 집단들이 이권을 제대로 조율을 못 시키고 쫙쫙쫙 갈라져 나가는 게 너무 보여요. 한동훈을 어떻게든 하고 싶겠죠. 김건희 입장에서. 한동훈에 대한 뭔가 확실한 걸 하나 잡아가지고 야 저 새끼 수사해 하면 한동훈도 아마 논개한다고 달라질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같이 공범이었기 때문에 윤한이 지고 있어서 최근에도 봉합들이 되는 거예요. 다 까버릴까 봐. 그 과정인데 이런 건 뭐냐면은 이런 측면이 있어. 힘이 작동하지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을 쫓아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로 가는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플랜으로 갈 거고 저도 거기에 100% 150% 동의해요. 150% 동의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게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그쪽 라인에서 야 수사 안 할게. 내가 네 딸 저기 뭐야 일기장 궁금하긴 한데 우리 굳이 들춰보진 않을게. 내가 그거에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못 믿는 관계가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명태균은 똑같아. 이 새끼를 장난치면 내가 다 터뜨려볼 거야. 똑같은 칼을 품고 있게 마련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결국 이 균열은 봉합을 못하고 그냥 침몰해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필요가 없어 이 이야기는. 한동훈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한동훈의 포지션은 더 커져요. 당연하죠.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찌그러 있어가지고 뭐
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재명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오면은 한동훈 정치생활 사실상 끝났다. 사람 그렇잖아요. 야, 지금 노면해 보려고 지금 이재명 때리고 있네.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한동훈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끝날지는 되게 궁금해져서 지금이라도 스탠스 정확하게 해.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치고 나가서 8명만 움직여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준다 내가. 어? 댓글 달 수도 있지. 아니 그리고 상대방이 너 죽이겠다고 칼 들었으면 너도 칼 들어야 돼. 그렇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틀 DJ님, 오셨네요. 카드 교체로 슈퍼챗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채널 화이팅 하셨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슈퍼챗이 안 된다고 해서 테스트로 해보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올리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다는. 자, 대머리 호로새님. 50대 중반 결혼 한번 못 해본 나에게 어느 날 머리에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더니 인천공항이 생겼다. 그래도 나에게 아직 주변 머리는 남았다, 씨발. 대머리 호로새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털이 날리면 게시판 놈. 털이 날리면 게시판 놈. 에이그 드루킹 게시판 하셨고요. 저 아까 어떤 분이 아까 뭐 감옥 가나요 하신 분 계셨어요. 네. 푸사에 김건희가 있더라고요. 자, 심심하시니까 새날 방송도 보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